안녕하세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골반 이호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약 2회에 걸쳐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과수사종만큼 중요한 벼 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벼의 일생을 한번 간단하게 사진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벽시에서 지금 씨앗이 지금 발화가 시작된 그런 사진인데요. 보통 이제 모판이라고 하죠. 모판에다가 벽시를 뿌려가지고 발화를 시켜서 이제 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는 전부 일일이 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이항기라는 기계를 가지고 모내기를 하죠. 이 모를 내면 이게 보시면 한 몇 가닥 안 됩니다. 모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몇 가닥 안 되는데 이게 한 3개월 지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걸 분월이라고 하는데 새끼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포기가 한 15개에서 20개, 보통 20개 내외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정도 되면 8월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기 전에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출수라고 하죠. 숫자가 이제 이삭 숫자 써서 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수를 한 다음에 꽃이 피는데 이 시기에 태풍이나 강풍이나 바람이 불면 이게 꽃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수정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쭉정이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출수기에 바람이 불었는지 강풍이나 이런 재해가 왔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수확량 조사할 때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전부 출수가 돼가지고 뭐 일부 꽃도 막 피고 있고 그렇네요. 이게 이제 출수기라고 하는데 출수기라고 하면 약 한 70% 정도가 출수, 전부 이제 이삭이 나온 상태를 그 이상이 나오면 이제 출수기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자,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네요. 잎사귀도 이제 노랗게 변하고. 이게 하루가 다르게 이런 상태면 하루가 빛을 받으면 땡볕을 받으면 잎사귀가 금방금방 노래지고 알곡이 하루하루 다르게 익어갑니다. 자, 아주 보기 좋은 사진이네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들판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익게 되면 지금은 옛날엔 낫으로 다 펴서 이걸 탈곡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이런 컴바인으로 다 탈곡을 하죠. 이게 지금 제일 작은 컴바인입니다. 3개짜리인데요. 이 구멍이 3개죠. 3개짜리인데 이거 넓은 거는 6개, 7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간척지 같은 데 보면 거기 굉장히 넓죠. 7개짜리가 이렇게 한 번 쭉 가면 바로 톤백에 1톤짜리 자루에 금방 찹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차면은 이런 이동용 차량에다가 옮겨가지고 RPC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종합 미국 처리장 이런 데로 이제 이송을 해서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아를 쪄서 이제 도시 소비자까지 이제 배달되는 이제 여기까지가 벼의 일생이 되겠는데 손해평가사가 이제 하는 일은 이 가운데서 재해가 발생하면 단계별로 손해평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벼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벼에만 특화된 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이항 직파불능, 그 다음에 제이항 제직파, 수확불능 이렇게 3개인데요. 이항은 모내기라고 말씀드렸죠. 모내기를 이제 한자어로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항 직파불능 그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항이 안 됐나 보다. 예, 그렇습니다. 보장 종료일이 7월 31일까지인데 이걸 이제 이항 한계일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항을 모내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자라기에 일수가 모자랍니다. 바로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알곡이 제대로 여물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도 7월 31일까지는 모내기를 끝내야 됩니다. 근데 7월 31일까지도
모내기를 끝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모내기를 못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10%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보상을 해주고 계약을 끝냅니다. 자, 그게 이제 2양 직파 불능이 되겠고요. 제2양 재직파 보장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7월 31일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때 2양 한번 모내기를 했는데 갑자기 가물어가지고 이 모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31일은 아직 안 됐고 이게 비가 한번 더 오면 다시 모내기 하면 되겠다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제2양 재직파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피해를 본 면적에 대해서 다시 모내기를 하면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피해 본 면적만큼 곱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제2양 재직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불능은 뭐냐면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그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곡이 뭐 여물지 않거나 해서 그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1-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눈 데다가 15%포인트를 더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확불능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벼 품목에 특화된 그런 보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작불능하고 수확감소는 벼뿐만 아니라 다른 밭작물이나 과수 같은 경우에 이제 복분자의 경우에도 경작불능 보장을 해줍니다. 경작불능 보장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식물체 고사가 65% 이상일 경우에 경작불능으로 인정을 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몇 가지 그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그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대상 재해는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은 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위험이라고 하면 태풍, 그러니까 자연재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자연재해는 몇 가지가 있죠.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여기서 한해는 이제 가뭄을 얘기합니다. 냉해, 조해, 바닷물 피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이게 이제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이양 직파불능은 종합위험만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병충해 특약에 가입하면 병충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 이양 직파불능이 병충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모내기도 안 했는데 병충해를 보장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빠진 거고요. 보장 개시는 계약 체계를 24시인데 이 밑에 거는 이제 이양 직파한 시점부터입니다.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하는데 이제 계약 체계를 24시하고 비교해서 늦은 때부터 이제 해주겠죠. 그리고 경작불능은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 약관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경작불능하고 수확불능에 관한 논란이 작년에 2019년도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해 약관에는 이게 조금 변경이 됐는데 이 업무방법세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약관은 변경이 돼서 이건 2021년도 시험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작불능은 1- 자기 부담 비율의 2분의 1을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수확 감소만 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 비율 또는 그냥 10%, 25%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확불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불능 플러스 15% 포인트를 더해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은 수확기 종료일인데 이제 10월 32일을 한계로 해서 10월 30일 이전에 수확 감소 재해로 인해서 수확 감소가 발생하면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만큼 곱해서 그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병충해는 어떤 병충해를 보장해 주냐면 7개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외우시게 될 겁니다. 흰잎 마름병, 줄무늬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가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 알마름병. 이게 2019년 시험 문제 7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뭐 두 문자만 따서 흰줄 벼도 깨먹새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벼의 경우에 그 지금 10%, 15, 20, 30, 40 이렇게 5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식을 지금 1-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업무방법서에는 이렇게 산식으로 안 나오고 그냥 45%형, 이 42%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2%, 40, 35, 30이 결국은 자기 부담 비율을 가지고 이 산식에 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다만 15%형은 나누면 2로 나누면 오차가 나오겠죠. 42.5가 나오는데 그냥 버림해서 4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불능은 여기에 15%포인트를 더하니까 10%형은 45% 더하기 15%에서 60% 이렇게 구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자기 부담 비율이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 품목별로 국고 지원을 기본적으로 50%를 해주는데 과수사종하고 벼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앞전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0%, 15%, 20%, 30%형이 있습니다. 40%형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벼는 10, 15, 20, 30, 40%형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머지 품목도 이제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10%형, 15%형 이게 자기 부담 비율 조금만 해도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조금 많이 나가겠지만 가입자한테는 유리한 거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빼는데 이게 10%만 빼도 되는 거하고 20%를 빼야 되는 거하고는 10%포인트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보험금이 굉장히 2배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형하고 10%형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그 10%형은 3년간 연속 가입을 하고 손해율이 50% 이하인 경우만 10% 가입이 가능하고 15%형은 2년 연속 가입에 100% 이하입니다. 이때 손해율이라고 하면 지급보험료를 순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낸 거 대비해서 50% 또는 100% 받아갔으면 그 이내면 오케이 뭐 이건 양호한 우량 고객이니까 10%형, 15%형 가입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료는 조금 내고 지급보험금만 많이 타가더라 그러면 이건 좀 불량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부담금 많이 부담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고 지원율을 보면 과수사종의 경우에 10, 15%는 40%를 지원을 해주고 순보험료의 40%입니다. 그리고 20, 30%는 이제 50, 60%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20%형까지 50%를 지원하고 30, 40은 55, 60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나머지 품목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보험료라고 하면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위험보험료하고 손해조사료를 합한 게 이제 순보험료가 되고 여기에 부가보험료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경비, 인건비든 뭐 일단 일반 그 경비를 이제 부가보험료라고 하는데 부가보험료는 100%를 지원을 해줍니다. 자, 자기 부담 비율과 국고 지원에서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조사 시기하고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양 직파불능은 7월 31일 즉 이양 한계일까지 이양을 하거나 직파를 못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7월 31일이 지나야 되겠죠. 지나야 그때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급 사유는 그 보상 기간,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이양 한계일 즉 7월 31일까지 농지 전체에 이양이나 또는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뭐 명확하겠죠. 7월 31일, 8월 1일 날 나가서 봤더니 다 갈라져 있고 보내기 못했다. 그러면 오케이. 보험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양 재직파 보장의 경우에는
일단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양 재직파한 경우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때 면적 피해율이라 하면 고사한 면적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 사고 후에서부터 제2양 한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을 나가게 됩니다. 사고가 났다 신고가 들어오면 제2양 재직파를 보상하는 재해로 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몇 퍼센트나 면적이 고사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 이전에 모내기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8월 달에 가서 다시 후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면적 10% 초과한 면적에 모내기를 다시 했으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었죠. 그렇게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은 사고 후부터 수학 개시 시점까지인데 이게 2020년 약관에서는 이게 출수기 전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2020년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가 65% 이상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그 식물체 65% 이상 고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5% 이상 고사를 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경작불능 대상이 안 되고 보험 대상이 안 되고 수확감소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확불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경작불능은 1- 자기부담 비율을 2로 나눈 것만큼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10%형의 경우에 45%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약자 판단에 이거는 올해는 뭐 내가 보기에는 한 80-90% 수확 감소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럼 경작불능을 받지 않고 나는 수확 감소로 받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옵션을 하나 준 겁니다. 계약자 판단하시기에 경작불능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작불능해서 빨리 받고 다른 작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해서 수확 감소 보장을 받으시든지, 그건 이제 선택하라는 이제 이런 옵션인데, 약간의 이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태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수확 감소가 더 일어날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경작불능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확불능은 수확 포기가 확인된 시점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확불능의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재현율이란 말이 나오죠. 재현율이란 그 뭐 한자어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미가 나오는 비율입니다. 벼 나달은 이제 왕겨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쌀겨가 나오죠. 이게 방아를 찍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현미가 있는데, 그것도 현미도 뭐 100% 현미부터 해서 8분도 뭐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그 현미가 나오는 비율인데, 즉 뭐 쭉정이가 있거나 청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왕겨나 이런 거 빠지고 나오는 비율이 65% 미만이면 그 수확불능으로 그 간주를 해줍니다. 보통 재현율은 일반적인 벼는 한 8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 이게 재현율 어떻게 그 측정하나는 이제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조금 있는 그런 항목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업무방법상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불능, 그러니까 이양직파불능, 경작불능, 수확불능이 발생이 돼서 보험금을 타가게 되면 그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고 환급보험료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수확감소 대상도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확 감소는 조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수량 요소, 표본 조사, 전수 조사. 그 수량 요소는 수확 전 14일 전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기에 거의 다가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본 조사는 수확 가능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수량 요소는 약간의 간이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나달수 잘 연결었는지, 그다음에 몇 개나 돼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세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간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수확 전 14일 전후에 해도 되는데, 표본 조사는 무게를 다는 겁니다. 전수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확 가능 시기에 해야 되고, 그 전에 하게 되면 무게가 좀 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를 나갔는데 수확이 만생종이라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수확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다 컴바인으로 해서 다 전체를 수확한 걸 무게를 그 계근소에 가서 재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 희율을 산정했더니 이것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더라. 그런 경우에 이제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인수 제한 목적물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벼의 경우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 농지는 인수가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겠죠. 다만 기상특보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호위주의보가 나오고 뭐 집중호우가 3년 동안 연속 왔는데, 그렇다고 그 논은 정상적인 논인데 그러면 3년 연속 침수했으니까 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겠다. 그럼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침수가 되는 저지대에 있는 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지대나 뭐 하천, 뭐 부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오염 훼손 등의 피해 농지 뭐 했는데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이건 이제 염기가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벼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벼 재배 농지도 인수 제한입니다. 그 밭벼의 한 품종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농림나우하고 상남 밭벼 뭐 이런 품종이 있는데 2020년 업무방법서에는 이 품종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업무방법서에 언급이 돼 있던 건데, 이런 밭벼를 재배하는 것도 인수를 보험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수용 예정이 돼 있어서 뭐 농업용지가 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타용도로 전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보험 가입 전에 벼 피해가 확인된 농지, 이건 뭐 거의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환지, 휴경지, 농지 변경 후 경작 3년 이내 농지, 그러니까 전환지나 휴경지 등으로 이제 농지가 변경된 후에 3년 이내 농지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벼농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가입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산식을 볼 텐데요. 보험료 산식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그 주계약 가입 금액에 지역별로 기본 영업료율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남부지방이냐 중부지방이냐에 따라서 이 그 기본 영업료율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일단 1+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그러니까 이 산식만 보면 이런 겁니다. 손해율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할인이나 할증을 해주겠구나. 전년도 무사고가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할인을 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플러스니까 친환경 재배라면 할증을 받는구나. 친환경 재배하면 할인을 해줄 것 같은데 이게 그 수확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할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직파 재배하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내기를 안 하고 직파 재배하는 경우에 할증을 받고,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하면 할증을 받는데, 이제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험료를 좀 더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그 표준 수확량까지 보고 이거 말씀을 드리죠. 표준 수확량은 지역별 기준 수량이 있습니다. 남양주시다, 예를 들어 뭐 그 호남평야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기준 수량, 여기서는 시바르 1000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정해놓은 수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배 양식 보정 개수, 품종 보정 개수, 이양 시기 보정 개수, 재배 방식 보정 개수 이걸 곱해서 표준 수확량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무슨 보정 개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재배 양식은 기계 이양을 했느냐 아니면 직팔했느냐. 기계 이양이면 예를 들어 1, 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직팔면 뭐 1.0.9 뭐 적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품종별로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뭐 고시깔이면 그 일찍 조생종이 좀 수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등을 두었고요. 그다음 품종도 뭐 여러 가지 벼도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동진찰벼, 뭐 무슨 벼, 무슨 벼. 옛날에 통일벼도 있었죠. 이제 지금은 통일벼는 안 심는 것 같습니다만. 품종별 보정 개수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양 시기 언제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보다 늦거나 이르면 늦으면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뭐 일조량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겠죠. 재배 방식이 이제 유기 재배냐, 무농약 재배냐, 일반 재배냐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정 개수가 있는데 그 보정 개수를 뭐 다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왜 나중에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그 산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그러니까 그 양호한 고객이었죠. 손해율이 3년 50%, 2년 100%니까요. 이 고객은 110%까지 가입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초과보험이 되겠죠. 초과보험. 이것도 2020년 약관에서는 이게 없어진 조항인데 일단은 그거는 2021년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2019년 10월 31일 현재 약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수 4종 할 경우에 과수 4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유형을 잠깐 봤는데 벼 품목이 조금 복잡했었죠. 지금 벼 품목이니까 벼 품목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유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벼 품목이 이제 이 산식이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5 곱하기 C 마이너스 D. 위에 산식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이제 B 곱하기 D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A는 기본적으로 과거 수확량의 평균입니다. 과거 수확량의 평균. 과거 수확량은 보통 가입을 하면 해서 사고가 나면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과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가입했는데 사고가 안 나면 사고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고 여기서 이제 B 값은 벼의 경우에 B 값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B 값은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량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역별로 정해놓은 기준 수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D 값이 과거 평균의 보정 개수, 즉 보정 개수가 여러 가지 있었죠. 몇 가지. 그 보정 개수의 평균 값이 D 값입니다. 그런데 기준 수량의 이 보정 개수를 곱한 것이 표준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다른 품목의 B 값, 표준 수확량의 평균 값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벼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C 나누기 D 이 부분이 그 C는 가입연도의 보정 개수인데 다른 건 표준 수확량이었죠.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인데 이 벼의 경우에는 C는 가입연도의 보정 개수고 D는 보정 개수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의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수량은 뭐 정해진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곱해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보정 개수가 급격하게 달라졌을 경우에 그것을 평년 수확량을 조금 완충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의 평균으로 나눠서 보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값은 과거 5년간의 가입 횟수인데 이 A값, 그러니까 과거 수확량의 평균을 구할 때 3년 이상이면 그중에 제일 작은 값을 하나를 빼고 구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 과거 수확량을 구할 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입을 하고 사고 신고를 하면 과거 수확량을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나가죠. 그러면 조사 수확량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이 나왔더라, 그럼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평년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더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두 값의 평균을,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평균,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겠죠. 평균을 과거 수확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고 신고를 안 해서 조사 수확량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가운데 큰 거의 1.2배를 과거 수확량으로 잡아줍니다. 이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산식에서 지금 A 값이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 가지고 조사를 안 하면 그 1.2배 정도 난 걸로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20% 정도는 더 잡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약간의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커지니까 평년 수확량이 조금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커지면 보험도 가입 금액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보험금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도 조금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보험은 계속 가입하는데 사고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최고 150%까지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조금 났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입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지금 계산을 해도 자기 부담 비율도 안 나옵니다. 피해율이.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생략을 하시면 다음에 이 누적이 돼서 보험 가입 금액이 늘어나고, 다음에 나중에 피해가 더 클 때 그때 받는 보험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조사 생략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년 수확량 산식이었고요. 변은 이제 조사를 아까 보장 내용에 따라서 5가지가 있었죠.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추가가 됩니다. 필요시에 하게 되는데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보상하는 재해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양 직파불능은 이양한 게 7월 31일까지 이양 못한 경우에 하는 거니까 7월 31일 이후에 하게 되고, 직파불능 정말 못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 이거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이양 모내기 못했습니다 하면 그건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하면 뭐 논둑 정리를 잘 했는지, 물 댈 수 있도록 잘 했는지, 뭐 물고도 하나도 이렇게 안 해놓고서 그 물 다 빠지게 해놓고서 이 가물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노는 갈아서 모내기 할 준비는 돼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모내기 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양 직파불능 10% 보험금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논가리도 다 해놓고 퇴비도 내고 제초대 살포해서 깨끗이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인데요. 이거는 사고 후에서 제2양 직후까지 2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면적을 확인하게 되고 제2양 재직파 이행을 완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중호우나 태풍이 와서 갑자기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 모가 유실되거나 물에 잠겨서 이게 모가 죽었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묘 또는 모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뜬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묘가 토양에 묻혀가지고 땅에 토사에 묻혔습니다. 자, 이게 묻히면 이게 흙에 덮여가지고 햇빛을 차단돼서 말라 죽게 되겠죠. 이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묘는 살아있지만 보니까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세 가지를 피해 면적 판정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 면적을 산정을 해서 제2항 재직법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보장하는 종류에 따라 또 경작불능, 수확불능, 그 수확량은 이제 세 가지를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작불능은 사고 후에서 수확 개시 시점까지인데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하면 고사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것을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사란 65% 이상 그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이제 고사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 여부, 신청해야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수확량 조사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 대상인지 여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불능은 수확포기 확인 시점에 하게 되는데 수확불능 대상 여부, 즉 재현율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수확포기 여부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11월 30일이 보장 한계였죠.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그러거나 또는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그 이전이라도 로타리를 쳐서 다 갈아엎은 것이 확인되면 수확불능 지급보험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경우, 뭐 이렇게 좀 모호하게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경우에 수확포기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수확불능 보험금이 이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세 가지인데 수량 요소, 표본, 전수 조사인데 이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예시 문제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넣기입니다. 출수기란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몇 퍼센트 정도 출수한 시점이냐? 약 70% 정도 출수한 시점을 이제 출수기라고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는 이제 그 이삭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병충해 7종을 쓰시오. 2019년 시험 문제라고 했죠. 흰줄 벼독 깨먹새,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그 다음에 먹노린재, 세균성 벼 알마름병. 세균성 벼 알마름병은 이게 2019년도에 도입됐는데요. 그 군산 그 일대에서 2018년도에 창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균성 벼 알마름병의 특징은 벼가 이렇게 나락이 다 패서 다 서 있는데 이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이게 나달이 연결질 못해가지고 벼 알마름병, 그러니까 나달이 그대로 연결질 못하고 그냥 말라버려가지고 꼿꼿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창고를 한 이후에 2019년도에 도입이 된 그런 그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수확량 또는 품질 높이기 위해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 이제 시비관리라고 하죠. 이 한자어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자주 보시면 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 조방재배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원예학, 작물학 이런 것이 일본에서 건너온 거라서 한자어도 많고 일본어식 표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순화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업계 관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확불능보험금은 보상하는 제로 보험의 목적인 무엇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자, 이 재현율이었죠. 이 조곡도 이 어려운 말이고 재현율도 어려운 말이네요. 이 조곡은 그냥 벼 알갱이, 나달을 조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현율은 현미가 나오는 비율. 65% 미만일 경우는 정상 출하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신청하면 지급하는 게 수확불능보험금이겠죠. 그다음에 정부 보조 보험료는 자기부담 비율 30%형인 경우에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와 부가보험료를 지원한다. 아까 그 표 있었죠? 55%를 지원합니다. 40%형의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20%형 미만의 경우는 이제 50% 지원하는 걸로 아까 그 표가 있었고요. 이 표죠. 벼의 경우에 50, 55, 60%를 지원하고 과수의 경우에 40, 50, 60. 그 외 품목은 이제 50% 지원하는 이 표에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종합위험 방식 벼 상품에 가입해서 보험기간 내에 보통 약관상 보상하는 제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였다. 이때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쓰시오. 자, 이양직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았죠. 즉 논둑 정리라든지 논갈이라든지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양 전의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보험 종합위험 벼 상품의 이양불능, 이양직파불능, 경작불능, 수확불능 보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사항을 쓰시오. 이것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양직파불능, 경작불능, 수확불능 하면 이게 그러니까 뜻이 그렇습니다. 불능이니까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가 되겠죠. 이양직파불능 하면 이양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 이양도 안 하니까 수확까지 갈 수가 없겠죠. 경작불능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을 못해서 끝나니까 마찬가지. 수확불능도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갈아엎거나 로타리로 갈아엎거나 시장 출하를 하지 않거나 그다음 뭐 있었나요? 10월 30일까지 세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수확불능 수확을 못하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확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당 농지에 보험금 지급하면 그냥 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을 안 하게 되겠죠.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는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이게 업무방법서에 나온 그 문구 그대로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약관에 돼 있는 거를 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업무방법서 1과목의 상품 소개 부분이 약관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병충해 보장 특약 가입 시에 병충해로 인한 경작불능, 수확불능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양직파불능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양직파도 안 했는데 병충해 뭐 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경작불능이나 수확불능은 보장을 해주고 이양직파불능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험가입 추진기간 내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인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OX 문제인데요. 보험가입 추진기간에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가입할 수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양을 하지 않은 농지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기간이 있고 이양은 언제 할지 모를 수도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7월 31일 이양 한계일이니까 그때까지만 가입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 가입을 이렇게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4월 달에 보험 가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양은 이양 한계일 전에 이양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의 전 품종이 가입하나 밭벼는 제외된다. 이거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죠. 전 품종이 가입 가능하지만 밭벼, 농림나 1호하고 상남 밭벼 이 두 개는 인수 제한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3번인데요. 이거 개별 농지당 보험 가입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거는 다른 대부분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이제 기본이고 100만 원인 품목도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옥수수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벼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50만 원 미만이라도 인접, 리, 동의 면적과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약간 이제 함정이 있는 그 문구인데요.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인접, 리, 동의 면적과 합해서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같은 그러니까 리가 이제 이렇게 면 안에 리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한 리에 걸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지가 농사하다 보면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리는 다른 리예요. 그렇지만 옆에 인접한 리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입을 받아줍니다. 합해서 하나로. 하나는 200만 원이 안 되지만 합했을 때 200만 원이다. 그럼 받아주는데 벼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기준이니까 50만 원 미만이라도 받아주는데 다만 인접 리동이 아니고 인접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벼 경지 정리 같은 거 했을 때 보통 이제 논둑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 그 번지수가 달라요. 번지수가 다르지만 그걸 통으로 이렇게 경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로 해서 인수를 받아주기도 하고 또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이 50만 원이 안 되는 작은 짜투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걸 합해서 하나로 해줍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 하여간 인접 리동의 면접이 아니고 인접 농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3년 연속 가입하고 3년간 수령보험금이 200만 원, 순보험료 100만 원 계약자는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가입 수확량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10%형, 15%형은 평년 수확량의 150%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런 그 규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함정이 있네요. 수령보험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령보험금이 200만 원이고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손해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손해율은 수령보험금 나누기 순보험료죠. 그러니까 수령보험금 200만 원 나누기 순보험료 100만 원 하면 손해율은 200%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니까 당연히 110,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10% 15%형 선택할 수 없고 평년 수확량 110%까지 가입도 가능하지 않겠죠. 4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인수 제한되나 호우주의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네,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하천구역이라든가 상습 침수구역, 저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논에 보면 이런 데는 계속 뭐 보니까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보험 가입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멀쩡한 농지인데 이게 호우주의보가 3년 연속 와서 잠긴 걸 어떻게 합니까? 가입해 주세요. 오케이, 그건 가입 받아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가 개수를 구하라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2번, 5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벼 품목의 제2양 재직파 보장 방식에 대한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 지급 사유를 서술하고 보험금 산출식을 쓰시오. 이게 2019년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 보통 보험의 목적하면 그 품목을 얘기합니다. 벼 이렇게 했는데 벼라고 그냥 답을 쓰신 분들이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건데 업무방법서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 이렇게 쓴 사람만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벼, 보험의 목적이 벼다 이렇게 쓴 사람은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는 지금 제2양 재직파 보장 방식이니까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 고사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양 재직파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이 경우에 10%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 초과했는데 제2양 재직파를 일부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하면 일부만 피해율로 인식을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면적 피해율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죠. 이때 면적 피해율을 제2양 재직파 안 한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인데 이 피해 면적에서 제2양 재직파 안 한 면적은 제외하고 산출을 해서 면적 피해율을 곱하고 거기에 25% 보험 가입금에 곱해서 보험금을 산출하겠습니다. 면적 피해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구하는 예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2015년부터 자료인데요. 2016년부터 4년간 4번 가입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 수확량이 지금 16, 17, 19년도에 조사 수확량이 있죠. 18년도에는 가입은 했지만 피해가 없으니까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 기억을 한번 살려보시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둘 중에 큰 거에 1.2배를 해서 조사 수확량을 구한다. 기억을 하시나요? 그리고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사 수확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조사 수확량이 크면 다 인정을 안 해준다. 평년 수확량으로 하자. 대신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좀 너무 가혹하니 그건 두 개의 평균을 조사 수확량으로 과거 수확량으로 해주자. 자,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 얘기입니다.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면 평년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되고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두 값의 평균. 그 다음에 없는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큰 거의 1.2배. 자, 한번 산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이런 산식이었죠.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를 여기에다가 C 나누기 D로 곱한 값입니다. 그럼 이제 A부터 구해야 되겠죠. A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세 개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2016, 17, 18, 19인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는 뺀다고 그랬죠. 자, 16년도 보니까 지금 조사 평년이 조사가 크네요.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8천이니까 8천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조사 그러니까 16년도 빠지고 17년도는 조사 평년이 작으니까 평년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고요. 18년도엔 조사한 게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큰 거 11,000하고 9,000 중에 큰 거에 1.2배.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조사 수확량이 작으니까 조사와 평년의 평균 8,000과 12,000의 평균으로 해서 이 세 개를 평균을 내니까 11,067 kg이 이제 A 값이 되겠습니다. B 값은 여기서 기준 수량을 여기 주었습니다. 10,000kg으로 불변이라고 주었고 보정 개수도 지금 보정 개수도 그 가입하는 해 보정 개수니까 1.0이라고 주었고 Y는 4번 가입했으니까 가입한 횟수니까 4년이 되겠죠.
그리고 D값은 지금 보정개수의 평균이니까 보정개수가 지금 가입 4번에 0.8, 0.9, 0.9, 1.0의 평균 하니까 0.9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 나왔죠. 그러니까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A, B 곱하기 D 빼기 A 곱하기 1 마이너스 Y값 4 나누기 5 곱하기 1 C값, D값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11,837kg이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4가지가 품목별로 쭉 있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평년 수확량 구하라. 자, 요 문제 한 문제 간단한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그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 20%일 때 경작불능, 수학불능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뭐 그냥 이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만의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눈 값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0%에서 2로 나누면 200. 수학불능 보험금은 여기에 15% 포인트를 더 더하는 거니까 275만 원이 되겠네요. 조금 더 늘어났죠. 2번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 30%일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공식에 넣으면 17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비율을 20%에서 30%로 더 늘리니까 당연히 보험금은 줄어들겠죠. 수학불능 보험금도 당연히 더 줄어들 겁니다. 250만 원, 275만 원이었던 것이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벼 품목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한국판 꿀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